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과 그리고 서로 윈윈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요즘 물가는 계속해서 뛰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나 서로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자, 제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뒷광고네 앞광고네 물론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물건을 샀는데 질이 좋네 나쁘네 그런 말씀도 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영상 내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 하셔서 좀 과장된 얘기, 소문 퍼뜨리시는 건 나쁜 짓입니다. 안 그러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사항 꼭 듣고 구매를 하십시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이원우드라고 목조 자재 전문 업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내부 인테리어 자재 전문 업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싱글이니 뭐 도어니 기타 등등도 다 판매하고 구입해서 판매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주의점, 첫 번째, 자, 간단한 공사는 현지에서 시중에서 구입을 하시고요. 최소 집 한 채 분량 이상의 많은 양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현금 영수증, 부가세를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이 5톤차로 오기 때문에 뭐 양이 많으면 뭐 11톤, 25톤 오겠죠. 용차비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내리기 위해서 크레인이나 아니면 지게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분량은 무조건 크게 이득도 없을 뿐더 되려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량을 주문을 하시고, 주문을 하실 때는 사용 수량보다 조금 적게 주문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현지에서 조금은 더 구입해서 쓰시는 게 그게 이득일까 싶고요. 둘째, 자, 모든 물건은 묶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밴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물건을 시키면 어떨 땐 참 고품질의 물건이 들어오고 어떨 땐 뭐 밑에 쪽에 있는다든지 안쪽에 있는 물건들은 좀 질이 안 좋은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검수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 밴딩으로 해서 전체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매가 아닌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리턴이 안 됩니다. 쉽게 하면 반품이 안 됩니다. 반품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요 수량보다 조금 적게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게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다 보면 그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정확한 수량 파악을 하시고 물건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집 한 채 분량 구매하시면 시중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게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하고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많은 물량, 집 한 채 이상. 두 번째, 밴딩으로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대한 검수는 힘들다. 세 번째, 반품이 안 되니까 필요 수량보다 조금은 적게. 네 번째, 자, 이건 유료 광고가 아니고 제가 제 자의로 많은 고민 끝에 몇 달 전부터 고민하다가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나 루머 같은 거 없었으면 하고요. 절대 광고 영상도 아니고 뒷광고도 아니고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영상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호입니다. 자, 고청 해리 현장
내부 인테리어 작업 시작합니다. 자, 이 현장은 뭐 특별하게 꾸미는 거는 없지만 복도, 그리고 기둥 감싸기, 그리고 천정틀, 그리고 문 닫는 방법, 그리고 영상에 시간이 되면 한 편으로 가겠지만 두 편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창틀 보강, 석고로 보강하는 방법, 창호 석고로 끼는 방법, 그런 것들, 그리고 문틀 석고로 끼는 방법, 그런 것들까지 다 영상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권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포인트만 집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리 현장 전체적으로 한 편 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천정틀 작업을 합니다. 자, 요걸 해보면 집이 이제 얼마나 잘 맞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안 맞았으면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나냐? 모서리 자리가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작업을 해보면 집이 잘 맞았는지 알 수 있고, 이건 수직이 맞았다고 해서 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작업을 해보고 또 결정을 해보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이 끝나고 천정틀이 마무리가 됐고요.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약간의 편차는 대략적으로 한 3mm, 크면 4mm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시공을 해도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로로 가는 벽체가 밴딩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불러서 이쪽으로 배가 좀 불러 있습니다. 판넬 자체가. 그래서 생긴 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그렇게 불렀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거의 닿는데 가운데 쪽이 좀 떴다는 건 그렇다는 거. 그 미리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mm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되면 2, 3mm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틀어지는 거 말고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채비가 들어와 있네요. 자, 철물도 가운데 하나만 피스를 박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 옆으로 더 고정을 해줘서 흔들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나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틀이 견고하게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항상 그 점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건 보시다시피 이쪽 면이 석고가 들어가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스로 고정을 해 놓고 이쪽에다 유발을 붙이면 정확하게 석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석고가 들어갈 수 있게 딱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없으면 사이에 석고를 하나 끼고 유발을 대면 또 되는 겁니다. 자, 문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틀 시공은 지금 보시면 레이저로 라인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놓고 또 맞춰서 이쪽 라인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한쪽에서 본다고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항상 석고가 딱 들어가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석고가 들어가야 정확하게 나중에 이쪽 도어 쪽은 석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흔들림을 막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다 놓고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철물은 자르지 않고 철물을 그대로 놓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보시다시피
수직을 정확하게 양방향에서 맞추고 문틀을 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항상 이런 형태로 시공을 해주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물어보시거나 하는데, 석고가 들어가고 철문이 그대로 있고 이 상태로 석고가 쳐지기 때문에 문틀은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아연 유발을 이렇게 문틀에 붙여서 시공을 합니다. 그냥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연 유발을, 이 아연 유발을 문틀 하부에 붙여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틀 하부에 붙여서 시공을 하는데 이쪽에 석고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맞춰서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도 피스를 촘촘히 시공해주면 문틀이 내려앉거나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칸막이 할 때 보셨듯이 하부에 다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커팅할 때 보셨듯이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점 꼭 알고 시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관문 삼연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맞춥니다. 인테리어로 가벽을 세우고 상부도 세우고요. 자, 신발장이 있는 현관은 100을 다운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300, 600각 타일 4장을 세워서 붙여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깥쪽은 깔끔하게 마감이 되기 위해서는 놔두고 턱을 안쪽에 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턱은 안쪽으로 해서 만들고요.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창틈에는 다 폼을 쏘고 그리고 석고를 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물론 창틀에 썼지만 그래도 더 접착을 잘 하기 위해서 폼을 쏘고 정확하게 잘라서 다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거실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실 인테리어는 보시는 것처럼 안쪽을 살짝 파서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아니지만, 자, 평범하게 하지만 거실은 조금 모양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등을 달고 보조등을 달고 했을 때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실 모양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1000, 이쪽에 1000, 저 앞쪽에 2000, 이쪽에 1000 해서 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잡아봤습니다. 폼을 채우고 그리고 석고를 꽉 끼웁니다. 자, 하부도 폼을 쏘고, 자, 보시다시피 창문 틀에 닿게 최대한 올려서 석고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무조건 처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나 따라 했는데 왜 처지지 하시면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밀어 올려서, 그리고 꼭 폼은 쏘고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벽걸이 TV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합판으로 치고요. 그리고 석고를 한 번 더 칩니다. 합판에는 타일을 붙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떨어진다든지 혹은 타일에 합판에 물이 배서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합판을 치고 프레임을 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석고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단계. 자, 여기는 1800짜리 붙박이가 양쪽 방에 다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12자짜리가 하나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실에 다 들어가고요. 자, 코너들은 전부 다 합판으로 다 켜서 잡고 있습니다. 자, 기둥 자리들도 전부 다 감을 거고요. 자, 여기는
기둥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기둥들은 다 이렇게 몰딩으로 감쌉니다.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이걸 면을 막아서 없애는 것보다는 노출을 시키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둥들은 다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50에 폭이 나오는데 기둥 가리면 12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있고 없고의 차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실내 공간을 넓게 쓴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기둥 자체가 인테리어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치각 두 개를 대고 100에 100으로 하부를 잡고 60으로 상부를 잡으면 이렇게 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도배가 들어가는 자리면 이렇게 해놓으면 도배하기가 불편하겠지만, 도배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 정도쯤은 도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모양을 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딱 맞추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일일이 나무를 키거나 기타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석고는 다 작업이 됐고, 지금 이제 문자리, 터닝도어 자리 턱도 몰딩으로 감고 하면 몰딩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천정 몰딩과 걸레바지 문선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기둥 자리는 합판으로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자, 커튼 박스 자리는 120짜리 몰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 자리도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붙박이 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깔끔한 붙박이 마감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석고 투 프레임이 폼 작업까지 다 돼서 틀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부에서도 창틀을 받쳐주기 때문에 창틀에 힘이 없습니다. 다 하부도 폼 작업 다 해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걸레바지를 가지고 바닥 미장선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붙박이 자리나 싱크대 자리는 합판으로 해서 미장을 하고 떼어냅니다. 떼내고, 자, 보시다시피 이 방들도 여기 보시면 방들에 들어간 붙박이 자리 하부에도 걸레바지가 끊어지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밖으로 나가는 터닝도어 주변에도 이렇게 몰딩 처리하고 문선 처리했습니다. 자, 문선은 개인이, 자, 이 방향이, 저희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걸레바지를 붙이면 면이 딱 맞습니다. 근데 이거 뒤집어서 작업을 하셔도 뭐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 점은 편한 방법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부에 허리 몰딩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도배, 하부는 타일이고요. 자, 이쪽은 가스레인지를 하나 놓으실 것 같다고 해서 전체 타일을 붙여드리기 위해서 허리 몰딩을 없앴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작업이 돼서 타일도 붙고, 그리고 싱크대 마감도 할 수 있게, 여기는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타일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쪽 자리 같은 경우에는 후드 자리 만들어 놨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모양을 냈습니다. 모양을 냈고요. 보조등은 이쪽과 이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등, 요즘 등은 동작 수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두 동작 해서 전체가 다 들어오고, 부분에서 두 개를 키면 다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테두리 등이나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세 동작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고요. 자, 이쪽은 자, 거실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현관문 사면동,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도 미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현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신발장 부분에는
도배를 하기 위한 작업이 됐고요. 신발장 턱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은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나갈 수 있게 미리 구멍을 다 뚫어 놓습니다. 미리 구멍을 다 뚫어 놓고 작업이 되고, 자, 고정창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폼 작업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폼 작업 안 하고 바닥에서 꽉 안 받쳐주고 하면 결국에는 처지거나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자, 이쪽에 보면 다 문을 고정하기 위한 철물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속고를 붙였기 때문에, 자, 이 문이 안으로 쏠린다든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항상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 껴서 맞췄습니다. 껴 맞추기, 그게 제가 시공하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껴 맞추기를 안 하면 처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턱이 생각보다 받쳐주는 게 힘이 좋고, 여기에는 보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정확하게 받쳐주면 처짐은 없습니다. 항상 그 점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기둥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안 가렸습니다. 노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거실도 인테리어 식으로 해서 아트홀 자리도 굳이 안 맞고 작업했고요. 아트홀 자리에도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15mm를 띄워놨습니다. 15mm를 띄워놨기 때문에 다 껴서 깔끔하게, 그래야 실리콘을 쏴도 깔끔하게 나오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정방형이 아니고 사각형이 아니고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밀리지 않게 작업을 해놨고요. 자, 이게 다 굳고 나면 그때 떼내면 되고요. 이거는 거의 도배 직전에 떼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등이 하나 들어갈 거고, 쭉 해서 복도등도 다 들어갈 겁니다. 복도등도 다 들어가서 마감이 되고, 자, 이쪽은 벽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매립등이 하나 들어가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앞쪽으로 해서 매립등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점 잘 생각하시고 내장 작업 진행하시면 되고요. 모든 작업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하나가 힘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장 작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힘을 낼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공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생략이 됐다든지 미흡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공법을 사용을 하지만 항상 작업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시도 아니란 생각으로 대충 하면 무조건 하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없이 시공한다는 건 그만큼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를 했다면 그때 고쳐야 됩니다. 다 만들어지고 고치는 건 일도 커지고요. 금액적인, 시간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점 꼭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저는 다음 작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장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